예, 화요일 아침에 만나는 머니 인사이트입니다. 채권과 외환시장,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정명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통화 전쟁이고요.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달러화나 유로화나 중심이 되는 통화니까 자기들 기준 잡으면 우리 상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올 초부터 이제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부소장님 시각은 또 조금 다른 시각을 갖지 않은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쪽에서는 독일,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한마디 거들어서 네. 입 있는 그 정책 당국자들은 다 이 환율 전쟁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변수가 3개, 4개 된 무슨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 같아서 환율 전쟁의 양상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시장도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인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준비된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환율이, 올해 들어서 1월 11일 이후에 이제 상승 반전을 했죠. 워낙 강세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기조가 바뀐 모습이고, 지금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토빈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환율이 반전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엔화 약세 부분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거의 공포 수준으로 시장을 뒤덮고 있는데, 또 달러엔이 90엔을 넘어서 100엔까지도 간다니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일단 일본도 어쨌든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고 이런 그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를 끌어올려 보려고 이제 돈도 풀고 또 통화 가치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좀 큰 그림에서 이런 상황을 좀 봤으면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환율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자기네들 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런 울음소리를 많이 하는데, 가격만 가지고 국제 무역 시장에서 무역하는 거 아니거든요. 환율 전쟁의 본질이 어쨌든 경기 부양에 있다고 하면 환율 전쟁의 그 표면적인 양상,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시선을 뺏길 게 아니라 향후에 전개될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 이런 거를 더 주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도 이런 국가 간의 그 통화 전쟁, 환율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수출 경쟁력,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거나 혹은 어떤 블록 경제 체제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번에 이제 환율의 움직임들은 사실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모멘텀을 주목해 보자고 하셨고요. 예. 게다가 수급 얘기를 제가 또 초반에 좀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뱅가드부터 포함해서 외국인 매도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표적인 주식들이 하락폭이 커서 좀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비치면서 동시에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애플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그 실적 발표한 후에 굉장히 나쁜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어제는 좀 주식이 반등을 했지만, 이게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도 애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두 회사,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실 사상 최고 실적을 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러한 최고 실적이 지속 가능하겠냐 이런 의구심이 든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하락을 환율 전쟁의 여파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2주 동안 저희 회사 일로 뉴욕에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그 현지에서 이 애플 그 문제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저희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는데,
현지 언론들도 애플의 어떤 잠재적인 성장 능력이라든지 혁신이 계속될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변 여건이 경제적인 여건들이 환율이나 이런 여건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주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애플 매장이 그 맨하탄의 중심가라고 하는 5번가에 이렇게 큰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직접 가봤는데 그 굉장히 넓은 그 매장 안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 5가 매출이 줄어드네 어쩌네 이러고 있지만 그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의 혁신은 계속 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어떤 집요한 추적도 계속 될 겁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좋은 기업들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진다고 하면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모두의 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환율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고 하셨고 그 근거를 이제 경기 회복에 두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진국의 경기는 회복세를 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어떤 팩트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네. 미국의 주택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국 경기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택 시장 쪽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요. 지금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주택 관련 지표 회사로서 이제 주택 건자재 판매를 하는 그 홈디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1년짜리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택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격으로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팩트로 이런 경기 지표 개선이 확인될 때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우리 쪽에서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시는 게 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그 시그널들을 찾아주셨는데 투자자들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지난해 그 종가 코스피가 1997로 2000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1939까지 지금 밀려 있단 말이죠. 예.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주식을 사던 것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부분 감안해야 되고, 또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뱅가드 펀드가 지수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매물을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시선이 유도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큰 흐름을 좀 챙겨가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팔고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펀더멘탈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은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각국이 공통적으로 막 선거를 끝냈습니다. 선거를 끝낸 새로운 정부는 뭔가 이렇게 강한 어떤 그 어필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명성 경쟁의 어떤 여파로 일본 같은 경우도 엔저를 들고 나온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선명성 경쟁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조금 더 느긋하게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 걸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지수 관련주를 조금 그 매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천천히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국내 주식 외에 범위를 넓혀서 해외 주식 투자까지도 고민하시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홈디포처럼 분명히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경기 시그널을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준비하시고 중국의 경제 관련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큰 그림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는 통화 전쟁 중인데 위기를 기회로 삼자. 머니인사이트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